마을교육공동체 TV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전주편입니다. 오늘 삶을 위한 교사대학과 함께 한국교육계획전략포럼 그리고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포럼들이 공동 주최로 한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한국교육대전환 온라인 수다 7차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주제가 대한교육 활성화였습니다. 제가 온 이곳은 전주 야호 교육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이 센터의 센터장님이시자 또 삶을 위한 교사대학 이사장 역할도 하고 계신 안성균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를 청하고자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성균입니다. 지금 현재 현직은 전주에 있는 야호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그 대안학교의 교사 그리고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기관인 삶을 위한 교사대학의 이사장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야호 교육통합지원센터는 그 전주시 지자체와 그리고 전주교육청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만들어낸 그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교육을 좀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마을교육 그리고 전주교육 플랫폼 사업, 전주 특색교육, 또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들을 두루 이제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올해 아직 개소식을 못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지금 준비 세팅하는 중이고요. 다음 달쯤에 좀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제가 건물 와보니까 이 5층짜리 건물이고 층별마다 특색 있게 구성이 됐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라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고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중간지원 조직을 합니다. 이런 중간지원 조직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 오늘 저희가 대한교육 활성화 방안을 갖고 삶을 위한 교사대학과 함께 공동 토론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기조발제를 하신 분도 그렇고 정책 제안을 세 분이나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대한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저 인터뷰를 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도 사실은 제가 처음 뵀던 것은 인천에서 산마을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있으실 때 처음 배웠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진강산 마을교육 공동체도 같이 일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험 속에서 아마 이런 토론회도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 뭐 대한교육과 마을교육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본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뭐 비롯해서 뭐 세계 모든 교육 운동들은 사실 다 마을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우리의 전통 교육이었던 뭐 서당 또는 서원 그리고 근대 교육까지 다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대한교육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르지 않다. 다만 이제 뭐 어디에 더 초점을 두느냐의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대한교육과 마을교육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꼭 대한교육과 마을교육만의 결합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교육과도 뭐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좀 폭넓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인간적인 결합, 그리고 공간적인 결합, 그리고 시간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사실은 뭐 세 가지가 따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우선 인간적으로 결합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마을과 그리고 대한교육, 대한학교와 마을에 있는 학교, 마을에 있는 사람들,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넘나들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런 점에서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마을에 나가서 마을에 있는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마을에 있는 학부모님들 또는 시민들 또는 마을 학교 교사가 학교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이제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똑같이 공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있는 공간으로 마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마을로 나가서 배움을
배움의 기회를 이제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교육 과정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마을에서 수업을 하는 거죠. 뭐 그걸 이제 지역 교육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마을에서 하는 그런 수업들, 마찬가지로 마을에 있는 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수업을 또는 여러 가지 강습을 이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학교와 마을의 연계, 그리고 마을 학교,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내용적으로 하나고,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또 다른 배움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과 대안교육 운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 속에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많이 궁금했던 중에 하나가 대안교육 관련한 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드디어 이제 물꼬가 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또 법령 제정만으로 또 충족되지 않은 여러 과제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법안도 사실 좀 보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안교육 관련법에 제정된 이후에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특히 이제 그 요즘에 코비드 팬데믹 문제라든지 또 그 학령 인구 감소가라든지 그래서 학교도 그렇지만 대안교육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제들이 법 제정과 함께 어떻게 향후 과제를 갖고 있는지 오랫동안 이 활동을 하셨으니까 저 한번 이 채널에 듣는 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대안교육 관련법은 이제 그동안에 이번 것까지 포함해서 세 차례 법 제어 과정을 거쳤습니다. 90년대 말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를 크게 두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성화 중고등학교로 인가받는 경우하고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대한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로 인가받았던, 그래서 기존의 그 대안학교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법률이 90년대 말에 있었고요. 97년인가 8년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2006년인가 7년인가 그때쯤에 또 기존에 또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각종 학교라고 하는 그런 위상으로 이제 법정용어로 이제 대안학교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현상들이 그 대안학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어요. 그 이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점이냐면은 학력 인정은 될지 몰라도 재정 지원이 없었고요. 사립 각종 학교로서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재정 지원이 없습니다.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공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해당이 안 된다, 산정학교로 해당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제외되어 있고요. 이제 공립 대안학교 중에 이제 각종 학교로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만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불균형이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2차 법제화는 뭐 절반의 이제 실패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3차 법제화에서 대안교육 기관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법이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한 20여 년에 걸쳤던 대안교육 운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성과고요. 다만 여전히 이제 숙제는 있는 거죠. 그 2차 법제화 때 문제가 됐던 것처럼 실질적인 지원은 이제 없고 또 학력 인정도 안 되고, 다만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불법 또는 뭐 비법지대에 있었던 그 대안학교를 이제 제도권에서 인정을 하고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걸음마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오늘 많은 정책 제안 속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학력 인정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대안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헌법 31조죠. 그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이제 존중받아야 된다.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차별받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에 대한 학교는 20여 년째 지금 놓여 있는 거고요. 이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물꼬는 트였지만 갈 길은 멀고요. 이 핵심을 이제 대안교육 기관을 이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의회가 같이 합심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해야 됩니다. 서로 뭐 떠넘기는 모양새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어느 쪽이 이 대안교육기관을 담당을 해서 지원을 할 거냐. 법에서는 저 교육청으로 되어 있지만요.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자체와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합심을 해서 그 각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을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그거는 뭐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져야 될, 또 존중받아야 될 교육 기본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안교육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한 뭐 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법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개정이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대안교육 기관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제 장벽 중에 하나가 역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중학교까지, 지금 고등학교까지도 거의 무상 교육에 가까운 그런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데, 그렇죠.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그 법적인 저는 제도의 개선, 그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학부모로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선택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대안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단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런 교육 기회의 선택권에 대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그리고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이 현실에 대한 개선과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가가 만들어낸 교육기관만 다녀라.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헌법 정신에 또 맞지 않고요. 우리가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고 다양화된다고 했을 때 교육의 방식과 교육받을 경로도 다양화돼야 되는데 하나의 획일적인 통제만 그동안 강조되어 왔다면 이제는 북유럽이 그런 것처럼 또 서유럽의 선진교육기관 또 뭐 영미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양한 배움의 경로들이 권리로 제공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년간 대한교육운동이 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법으로 좀 정돈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과제는 남는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그리고 동시에 재정적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도 좀 더 다양한 교육들 그리고 더 다양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마지막 인터뷰인데요.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TV는 한국교육계약전략 프로그램과 함께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한국교육대전환 선언운동, 온라인 대제전 운동을 함께 하면서 또 전국의 방방곡곡의 활동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아교육에서부터 대학개혁 운동 혹은 평생교육 그리고 오늘 대안교육 다양한 영역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데요.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크 되는 것을 저희가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연대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안성명 선생님께서 연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마을교육 공동체 대표도 좀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빠짐없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디 선생님께서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을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이제 마을이 교육을 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한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 밝히고 또 구하는 그런 길에서 함께하는 여러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도 그 길에 뭐 함께 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 길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에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을교육공동체 TV 인터뷰 전주편 첫 번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을교육공동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